유행이 따로 없는 이 정통과 헤리티지여서 가능한 건데 2024년 이 컨버전스 시대에 이 헤리티지가 훨씬 더 힙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웃겨요? 안녕하세요. 하하지식살롱의 노가영 작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의식주 다음에 일상생활에 가장 직결된 거가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식주 차 약간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자그마치 1950년대에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가 세단이 아니라 SUV였어요. 지난달에 시청률 10% 돌파하면서 종영했던 이 MBC 수사반장 1958에 수시로 경찰차가 등장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백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한국 정부에 이 윌리스 MB 지프차들을 건넸는데 그거를 흰색으로 도색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프 엔진을 최무성 씨 삼형제 회사에서 뭐 분해하고 해체하고 막 재조립하면서 완전히 국산으로 만든 자동차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SUV인 시발 자동차입니다. 약간 발음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시발, 한자로 하면 첫 출발이라는 뜻인 거죠. 결국 한국 최초의 자동차는 세단이 아니라 SUV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1950년대 이 윌리스 MB는 지금 어디 있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즉 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했었던 이 윌리스 MB가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지프 랭글러입니다. 이 랭글러의 시초 모델이 바로 윌리스 MB인 셈이죠. 실제로 뭐 바이든 대통령, 뭐 데이비 베컴, 뭐 킴 카다시안, 비욘세, 저스틴 팀버레이크까지 너무 많은 슈퍼 셀럽들과 이 키맨들이 실제로 랭글러 오너들이시고요. 이 워싱턴 도심과 헐리우드를 넘나들면서 많은 셀럽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살롱에서는 이 SUV를 조금 들여다볼 건데요. 대한민국에서의 SUV 시작, 이 시발 자동차를 시작으로 시대별로 이 SUV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1990년대로 한번 떠나봅니다. 서울방송이 개국하면서 매스미디어 시대를 열었고요. 1995년에는 드디어 국민 총소득 1만 부를 달성합니다. 디젤 엔진이 약진하면서 이 서서히 시장에 스물스물 SUV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응팔에서 보면 왜 중고 프라이드를 뽑은 아빠가 라미란 씨와 유준열 씨한테 완전 짱 하면서 자랑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프라이드가 88 올림픽 때 출시되는데 이후 10년간 완전히 한국에서 대흥행을 하면서 1990년대 한국의 마이카 붐 시대를 바로 열어 제낍니다. 프라이드가 엄밀히 SUV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패밀리카 그리고 SUV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91년에 현대 갤러퍼, 93년에 기아 스포티지와 쌍용 무쏘가 이 시장을 이어갑니다. 2000년대의 시작은 바로 IMF의 회복입니다. IMF에서 빌린 195억 달러를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긴 3년 8개월 만에 갚음으로써 경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2001년 8월에 구제금융이 끝난 이후에 한국의 소비시장이 전 세계와 동일화됩니다. 국산품에 용합시다 이런 말이 딱 들어간 것도 바로 이때라는 거죠. 2000년대는 대한민국 SUV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게 2003년에 주 5일 근무제가 국회에 통과합니다. 예! 이거 웃겨요? 주말 여행, 패밀리카, 오토 캠핑이라는 키워드들이 이때 바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말 여가 활동에 대한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게 됩니다. 제일 급증한 게 외식과 콘도 그리고 스포츠 관련 용품들이었어요. GDP 대비 무역 비율에서 한국이 전 세계 1위로 확 치고 가고 2007년 국민 총소득 2만 부를 달성합니다. 동시에 수입차 시장 점유율도 1%에서 6%로 확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2000년 산타페 그리고 2005년에서 6년 카니발과 소렌토 그리고 2008년에 폭스바겐 티고안 그리고 BMW X 시리즈가 쫙 치고 갑니다. 2010년대는 럭셔리 SUV의 시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집을 포기하면서 아파트 대신 럭셔리 카를 사는 시대가 이제 시작됐고요. 뭐 한국과 북미, 서유럽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한 어떤 이 경향들이 우려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또 이게 라떼빠빠라는 되게 귀여운 밈이 있잖아요. 커피를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럭셔리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젊은 아빠를 말하는데 이렇게 남녀 공동 육아 트렌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드디어 국민 총소득 3만 불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강남엄마 산타페, 뭐 강남엄마 라이드카 이런 밈이 있는데 2010년대는 뭐 까이엔, 렌즈로버의 보그, 벨라 고급 SUV들이 강남엄마 라이드카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스카이캐슬에서 이 염정아 씨의 라이드카로 계속 등장하던 카도 바로 이 렌즈로버의 이 벨라라는 차였습니다.
이후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 마세라티 또 에스튼 마틴까지 모두가 고급 SUV 시장으로 훅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2010년대는 남들 따라서 또 간지와 과시의 시대였습니다. 2020년대는 IT와 소셜의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총 탑10에서 8개가 모두 다 IT 기업이고요. IT 알고리즘이 이 개인을 지배하면서 취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힙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취향이 쪼개진다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매스미디어 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게 흘러가요. 이 비슷한 과각끼리 딱 뭉치면서 커뮤니티가 시장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요. 기존의 정형화된 규칙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패션에서는 고프코어로, 그러니까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복으로 입는 건 내 맘이지. 그리고 에슬레저로, 스포츠웨어를 나는 그냥 매일 출근할 때 입어. 이런 트렌드가 일어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말하자면 이 오프로드 칩을 생활용, 도심형으로 이 내 일상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이 IT 속도 시대에 오히려 트렌드를 팔로우하는 거는 촌스러워, 힙하지 않아. 이 규칙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2010년대의 이 과시의 미학이 2020년대로 가면서 완전히 이 실화그 시대로 흐릅니다. 글로벌 슈퍼리치들의 패션도 과시하는 정반대에 있죠. 정말 잡스의 이 검소하고 일관된 패션, 그리고 얼마 전 이 마크 저커버그 옷장에 가득 찬 이 회색 후드티가 정말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잖아요. 그의 이유는 굉장히 심플했죠. 그냥 매일 아침 내 결정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이게 누가 봐도 본인이 고르고 본인이 입는 것 같은 이 배우 한소희 씨의 공항 패션도 늘 화제였죠. 패션이건 자동차건 그냥 내가 정의한 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정의한 날카로운 취향이 소셜 스토리텔링으로 대중들에게 설득이 되면서 이거가 주류로 올라서는 시대입니다. 내가 정의한 대로 이 규칙을 만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통과 클래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UV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가장 헤리티지가 높은 이 정통 오프로더가 뭐지 하면 딱 지프 랭글러가 생각나잖아요. 지프는 정통 오프로더의 최강자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여배우들의 선택을 받고 있어요. 가장 먼저 배우 한소희 씨. 5G 시대의 이 줄 이어폰을 쓰고 AI 동영상의 시대에 블로그 문화를 다시 부활시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랭글러 루비콘을 타다가 최근 랭글러 사하라의 화이트 오너가 되었다는 소식이 WM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죠. 배우 이혜영 씨는 강렬한 레드 컬러의 이 랭글러 루비콘의 오너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지프 랭글러 80주년 에디션을 가지고 있는 배우 지소연님은 어릴 적 군인이셨던 아빠가 랭글러 오너셨대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로망이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화제의 드라마였죠. 사내 맞선의 주인공 배우 설이나 씨는 지프 랭글러가 내 드림카예요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제가 유튜브 브이로그를 보니까 진짜 랭글러 오너가 되셨더라고요. 또 배우 설아님도 루비콘 오너시고요. 그런데 여배우들의 이런 파파라치 컷을 보면 대부분 도심 생활용으로 타고 계시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남성 셀럽분들을 들여다보자면 배우 강하늘 씨는 랭글러 숏바디의 오너시고요. B2B 리드 보컬인 이창섭님, 그리고 2PM의 이준호님, 펜트하우스의 로건니죠. 이 배우 박은성님까지 너무 많으세요. 또 배우 정지훈 씨는 픽업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의 오너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제가 굉장히 갖고 싶은 차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진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이 원로 배우 신구님과 한국 록의 영원한 데뷔시죠. 이 기타리스트 신중현님, 이 두 분이 모두 랭글러 오너시거든요. 연세가 70, 80이 넘으신 이 올드 셀럽들이 랭글러를 타시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유행이 따로 없는 이 정통과 헤리티지여서 가능한 건데 2024년 이 컨버전스 시대에 이 헤리티지가 훨씬 더 힙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정통 오프로더는 랭글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약간 이런 의문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거가 이 역사의 길이와 이 디자인 헤리티지에 따라 오프로더 맵을 그린 건데요. 보시는 대로 역사는 벤츠 지바겐이 가장 깁니다. 근데 이 98년의 역사는 있지만 벤츠는 세단 브랜드의 최강자라는 거. 그리고 이 58년의 역사를 가진 브롱코도 정통 오프로더죠. 근데 이제 중간에 24년간이나 단종이 되었다가 2020년에 부활시켰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는 54년의 역사를 가졌죠. 근데 2002년에 3세대 때 갑작스럽게 모던하고 두리뭉실하게 디자인이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레인지로버와 지금의 로버는 완전히 다른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통성, 그리고 그 역사의 길이만큼 디자인 헤리티지를 고수하고 있는 거는 지프 랭글러라는 거죠. 패션이든 자동차든 음악과 미술, 직업까지 모든 것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지금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내가 정의하면서 탈 수 있는 차.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 이 지프 랭귤러가 원초적인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는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생활형 SUV 또 오프로드로 또다시 도심형 출퇴근용으로요. 오늘 하하 지식살롱에서는 이 1950년대 대한민국 최초의 SUV, 이 시발자동차를 시작으로 시대별 SUV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엿봤고요. 또 시대별 SUV 아이콘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